안녕하세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JM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입니다. 자, 과학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의 진정한 수준과 가치를 알리면서 여러분들이 실제 전문가들의 수준을 알게 되고 또 그러한 실제 전문가들에게만 지도를 받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없거나 노력하지 않는 트레이너들은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올바른 운동 분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바로 JM 워크아웃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오랫동안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또 멤버십까지 가입을 해서 힘이 되어 주시고 계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처음 제 영상을 보러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트레이너의 능력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는 곳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한번 제목을 먼저 적어 놓고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너는 능력에 따라 일하는 곳이 다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트레이너는 능력에 따라 일하는 곳이 다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이 주제의 저의 강연을 여러분들이 한번 경청해 주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트레이너나 어디 공간에 가서 예를 들어서 헬스클럽, PT 스튜디오 어떤 트레이너를 만나서 지도를 받았을 때 그 결과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약간 실망스럽고 불만족스럽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이유를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고 그 다음 트레이너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운동 분야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 또 앞으로 트레이너를 시작하려는 분들 새내기 트레이너 또는 지금 트레이너를 하고 있는 분들의 어떤 직업적인 방향성이나 내가 트레이너는 어려울 것 같다. 그만두고 내가 좀 감당할 수 있는 다른 직업을 찾아가야 될 것인가. 자, 이런 어떤 선택을 하는 어떤 또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야기 본론으로 들어가서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트레이너는 능력에 따라 일하는 곳이 다르다. 자,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직업을 이야기해 볼게요. 자, 야구 선수. 자, 야구 선수를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야구 선수. 자, 야구 선수의 주 수입은 뭡니까? 연봉이죠. 연봉. 야구를 하는 선수로서 팀에 소속이 돼서 팀에 소속이 돼서 연봉을 받죠. 그것이 바로 수입이죠. 자, 그런데 야구 선수라고 해서 모두 우리 프로야구 이렇게 경기하면 다 나와서 뛸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야구도 1군이 있고 2군이 있습니다. 자, 1군과 2군 야구 선수가 1군에 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팀에 1군에 있다. 또는 A라는 팀에 2군에 있다. 자, 1군과 2군의 차이는 뭡니까? 실력이죠. 자, 실력은 즉 뭡니까? 능력치입니다. 그래서 능력치는 뭐예요? 수치죠, 수치. 어떤 수치입니까? 확률이 될 수도 있고. 자, 경기를 뛰었을 때 경기력입니다. 타석에 몇 번 섰는데 몇 타를 때렸고, 투수면은 얼만큼 스트라이크나 얼만큼 삼진을 잡았냐, 이런 거겠죠, 다. 야구에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더 잘 아실 겁니다. 자, 실력, 능력, 수치에 따라서 1군이냐 2군이냐. 자, 그래서 1군에 있는 선수와 2군에 있는 선수분 어때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국내 팀입니다. 국내 팀에 1군에 있던 분이 정말 경기를 잘해서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도 MVP도 수상하고 정말 실력이 월등해요. 그래서 뭡니까? 해외에서 눈독을 들이게 되죠. 해외 스카우터가 야, 이 선수 우리 미국에 데려가서 다저스나 어디 이런 데 좀 데려가서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해외에 가서 해외로 나가서 선수를 합니다. 해외팀. 우리나라가 요즘 축구나 야구 이런 쪽으로도 외국에 나가서 많이들 하죠. 배구도 그렇고. 자, 해외. 요거 다시 적을게요. 해외 팀인데 제가 너무 흘렸어가지고 해외 팀. 자, 해외에 나가서 해외에서 선수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 팀의 1군 또는 국내 팀의 2군이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 선수의 능력치에 따라서 국내 팀의 2군에 있느냐, 1군에 있느냐, 아니면 해외까지 나가서 해외에서 뛰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를 뭐 굳이 제가 여기다가 나눈다면 A, B, C라는 이렇게 세 가지 수준으로 제 임의대로 한번 나눠볼게요. 자, A라는 수준이 있고 B라는 수준이 있고 C라는 수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다른 팀의 2군, 다른 팀의 2군, 다른 팀의 2군, 각자 약간의 능력치가 다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나누어지는 그 룰에 2군으로 포함되어 있겠죠. 다른 팀의 2군들, 또 2군들, 다른 팀의 1군들, 2군들, 해외 팀에 나가 있는 선수들도 이 팀에 저 팀에 저 팀에, 하지만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성적, 수준, 자,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굳이 야구뿐만이 아니고 축구라든지 운동 선수들 이런 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 사람이 그 직업을 갖는 거예요. 야구 선수는 야구가 직업입니다. 그 직업에 있어서 능력치에 따라서 일을 하는 곳이 달라진다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수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트레이너입니다. 자, 트레이너요. 트레이너가 모든 트레이너가 다 전문성이 있느냐? 모든 트레이너가 다 전문성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어떠한 분야를 막론하고 실제 전문가는 그 분야의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분야의 정점에 도달한 사람만이 그 최대치의 전문성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낮은 수준의 트레이너들은 전문성이 뭔지도 모르고 전문성이 뭔지도 모르니까 만들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수준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실제 어떻게 트레이너가 처음에 시작해서 어떤 능력에 따라서 어디서 일을 하고 어떤 능력이 되면 뭘 시도하고 이런 걸 제가 한번 풀이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이런 부분과 결합을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아하 하실 겁니다. 자, 트레이너를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자, 트레이너를 시작해요. 자, 자기가 운동을 좀 해봤을 수 있어요. 운동을 좀 해봤어. 아니면 운동을 안 하고 바로 이제 체대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하러 온 거예요. 헬스클럽에 등록을 합니다. 자, 헬스클럽에 등록을 해요. 헬스클럽에 등록이 아니라 헬스클럽에 취직을 하는 거죠. 자, 처음으로 헬스클럽에 취직을 합니다. 처음 트레이너를 시작했어요. 운동을 했을 수도 있고 운동을 안 해봤을 수도 있어. 근데 졸업을 하고 뭐 자격증을 따고 아무튼 헬스클럽에 취직을 했어요. 헬스클럽에 취직을 했더니 헬스클럽에 딱 취직을 하면 어떤 수입이 있냐면 기본급이 있습니다. 뭐 적게 주는 데는 8시간 일하고 80만 원, 뭐 12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150만 원 주는 데도 있습니다. 8시간에서 10시간 근무를 하고 기본급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 업무가 뭐냐? 여기서 일반 회원님들 등록한 분들 돌아다니면서 잠깐 지도 다 해드리고 청소하고 시설 관리, 일반 회원 지도, 신규 회원 지도, 그리고 기존 회원들 지도, 그리고 시설 관리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기본급을 받고 헬스클럽에서 일을 하겠죠. 자, 처음 트레이너를 시작하면 요걸 합니다. 요걸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일반 분들을 지도하잖아요. 일반 분들을 지도하는데 우리 회원님들이 우리 인간은 어깨팔을 많이 사용해온 동물이기 때문에 가슴 운동을 시켜도 어깨팔로 하고 광배근 운동을 해도 어깨팔로 하고 또 어깨 운동을 하려고 하면 승모근으로 하고 팔로 하고 또 팔 운동을 하려고 하면 어깨로 하고 가슴으로 하고 등으로 하고 이상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사용들을 해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동작 자세 모양을 알려준다고 해서 회원님이 그 근육을 딱 쓰게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모양만 따라하게 되는 거지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자, 일반 헬스클럽에서 트레이너를 시작했어요. 트레이너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동작 자세 내가 알고 있는 걸로 지도를 해도 회원님이 운동을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뭐냐면 지도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이제 내가 지도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지도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회원님의 근육을 조금 이제 사용하고 제어하게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생각해서 지도를 계속 수행을 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작 자세가 아니라 회원님 여기를 좀 빼보세요. 여기는 좀 써보세요 하면서
어깨 운동, 앞어깨 운동을 최대한 앞어깨로 좀 하게 만들어주고 광배근이 좀 쓰이게 만들어주고 약간 이런 지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헬스클럽에서 기본급 받고 일반 회원들 지도하고 시설 관리하고 있던 트레이너가 이제 그냥 기구사용법처럼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모양 알려주고 하는 게 아니고 조금 근육을 쓰게 만들어줘. 그러다 보니까 야, 이제는 내가 가슴 운동이라는 걸 지도하면 회원님이 가슴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지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이제 약간 PT를 좀 해볼까라고 해서 헬스클럽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PT라는 것을 추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요즘은 트레이너 시작한 지 몇 달 되지도 않는 트레이너한테 PT를 시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헬스클럽들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는데 뭐 그게 지금 오늘 영상의 주제는 아니니까 다시 본론으로 들어올게요. 헬스클럽 취직을 해서 이제 일반 회원들 좀 동작 자세 모양 알려주고 시설 관리하고 이렇게 기본급 받고 있다가 이 엉뚱한 근육으로 모양만 따라하는 회원님을 지도하면서 야, 이게 동작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근육을 좀 쓰고 제어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발전할 수 있는 뇌를 조금 더 쓸 수 있는 능력치의 트레이너는 조금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게 만들어주니까 야, 이제 나도 PT를 좀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PT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이제 수입이 기본급에 플러스 이제 레슨비. 레슨비. 그러니까 헬스클럽의 레슨비는 뭐 예를 들어서 헬스클럽의 레슨비가 10회에 뭐 50만 원이다. 그러면 선생님이 가져가는 게 뭐 한 40%다라고 하면 4,3,12. 10회에 12만 원을 트레이너가 가져가는 거예요. 레슨 10회를 하면 트레이너가 회원님은 50만 원을 결제하지만 헬스클럽에서 트레이너는 한 10회에 12만 원을 가져간다. 그러면 1회에 12,000원 꼴의 레슨이지. 자, 기본급 플러스 이제 뭡니까? PT를 조금 지도할 수 있게 되니까 기본급의 레슨비가 살짝 붙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내가 지도를 좀 할 줄 알게 된 것 같아 라고 해서 이제 PT를 하면서 약간 수입이 올라가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PT를 하면서 그냥 그 근육을 쓰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다른 근육까지 사용 안 하게 만들어줘서 목표를 막 이루어주고 있어요. 근육을 잘 사용하고 제어하게 해서 목표를 이루어주고 있어. 자, 그러면 뭐냐? 그냥 PT를 좀 할 수 있게 된 게 아니고 목표 달성. 무슨 목표 달성? PT 회원님의 목표를 달성하게 해줘요. 근육을 잘 사용하고 제어하게 해주고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게 해줘서 회원님들의 목표가 이루어지게 지도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도 많아. 아, 내가 이렇게 해서 회원님들 몸을 만들어줬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온라인에 SNS 등에 블로그 이런데 자료를 올립니다. 자기가 지도해서 성공한 케이스, 지금 운동 지도하고 있는 어떤 자료들을 방대한 자료를 업로드하기 시작해요. 그냥 인스타그램에 사진 띡띡 올리는 게 아니고 카테고리별로 게시판별로 클릭해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자료를 올릴 수 있는 블로그나 카페를 만들어서 자신의 지도 자료를 업로드를 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PT가 매어 터지는 거예요. 이제 PT 회원이 넘쳐. PT 회원이 만석이야, 만석. PT 회원들이 많아져.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급에 도달하면 트레이너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일반 회원님들 지도하면서 시간을 소비하면서 시설 관리하면서 기본급 요만큼 받고 PT 이제 그 비율에 나눠서 10회에 12만 원 받는 것보다 PT 스튜디오에 가서 10회 레슨에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면 70%를 내가 가져간다. 그럼 7호 하면 35만 원이죠. 10회에 35만 원을 내가 가질 수 있어. PT 스튜디오에 가면. 대신에 기본급이 없어. 레슨만 하면 돼. 근데 나는 이미 레슨이 만석이야. 회원님들이 나를 찾아와. 회원님들이 나를 내 자료를 보고 찾아오셔. 자, 헬스클럽으로 오게 하는 것보다 PT샵에 가서 내 회원님들이 오게 해서 PT만 하면 내 모든 시간을 시설관리나 일반 회원님들 지도가 아닌
PT에만 내 모든 시간을 쓸 수 있어. 자, 그래서 뭡니까? PT 샵에 가는 거예요. PT 샵. PT 샵에 가서 거기서 회원님들이 자기를 찾아오게 하고 PT 샵에서 연결해 주는 또 회원님을 지도를 해서 10회 35만 원이니까 회원님 10분 계시면 벌써 10명이면 얼마예요? 10회 한 명이 35만 원이잖아요. 10회 10분을 내가 지도하고 있으면 350만 원이에요. 월수금 10명, 화목토 10명 이렇게 하잖아요. 20명이죠? 그러면 수입이 어떻게 돼요? 700만 원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도를 하면서 회원님들을 풀타임으로 채우기 위해서 SNS나 블로그에 방대한 자료들을 올리고 유튜브까지 해서 막 하다 보니까 나를 찾아주시는 회원님들이 많아. 그러니까 스튜디오에서 나한테 연결해 주는 거랑 내가 나를 찾아오는 회원님들하고 이렇게 수를 보니까 야, 이제는 내가 뭐예요? 스튜디오를 오픈합니다. 자기 스튜디오, PT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10회에 50만 원을 등록을 받으면 그게 전부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자기 스튜디오니까. 그러면 10회 50만 원인데 자, 10회 회원이 10명이 있으면 얼마가 되겠어요? 500만 원입니다. 10회 회원이 20명이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이해되시죠? 그러면 1000만 원이면 1년이면 1억 2천. 1억 2천에 이제 세금 나오니까 세금이 한 3, 4천 나오겠지. 그러면은 한 연봉이 한 7천? 7천 조금 넘겠나? 그리고 이제 뭐 스튜디오 유지비 이제 월세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좀 빠지겠죠. 그래도 일반 회사의 부장급 이상 그냥 최소가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제가 지금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자, 헬스클럽에 들어갔습니다. 기본급 받고 일반 회원님들 지도하면서 동작 자세 모양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시설 관리하면서 기본급 뭐 80에다가 120 뭐 해서 200 간당간당 벌어. 그런데 지도를 하는데 그냥 동작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근육을 좀 사용하고 제어하게 딱 해서 회원님들의 만족도가 올라가. PT를 좀 해볼까? PT를 하기 시작해. 또는 PT까지 시키는 헬스클럽에 가서 이제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본급 플러스 레슨비가 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일반 회원님들 지도하면서 8시간 고정적으로 일하면서 시설 관리하고 이 시간도 모두 레슨에만 내가 활용을 한다면 오히려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뭐예요? SNS를 통해서 자신을 알리고 PR을 하면서 회원님들이 자기를 찾아오게. 야, 나는 PT만 지도할 수 있도록 PT 회원님들을 많이 보유할 수 있는 상태야. 그러면 이제 PT샵 가서 지도해야 되겠다. PT샵에 가서 일을 하면서 기본급도 없고 대신 일반 회원 지도도 안 하고 시설 관리도 안 하지만 PT만 하는 곳에 가서 자기 회원 오게 해주고 또 PT샵에서 연결해주는 회원으로 PT를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지도를 잘해서 목표를 이루어주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니까 뭐예요? 나의 어떤 능력을 알리고 있으니까 경쟁력이 있으니까 회원이 많이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내 걸 해볼까? 그렇게 해서 자기 스튜디오 하면서 수입을 많이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야구 선수를 직업을 예를 들면서 2군에 있는 선수가 실력이 좋아지면 1군으로 갈 것이고 1군에서 실력을 발휘하다 보면 다른 1군 선수들보다 뛰어남이 있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서 뛰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내가 무슨 어떤 직업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두각을 나타내면 다른 데서 직업적이지만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는 거죠. 연봉이 올라가면서 연봉 협상을 해서. 자, 그런 겁니다. 트레이너도 트레이너가 됐다고 해서 다 트레이너가 다 전문성이 올라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과정이 이렇게 있다는 걸 제가 얘기했지만 대부분 여기서 끝납니다. 대부분 이것도 하기 싫어서 이것도 그냥 울며 거자먹기로 어떻게 하기 싫은 거, 청소도 하기 싫은 거, 일반 회원 지도도 하기 싫은 거냐, 지 보충제 먹고 지도는 하기 싫고 지각하고 그러는 트레이너들이 지 보충제 타먹는 시간은 꼬박꼬박 지키면서 부위별 운동 꼬박꼬박 지키면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이거 그만두고 딴 데로 가거든요. 대부분 여기서 끝나.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실력이 있어. 예를 들면 1000명의 트레이너가 시작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PT를 할 수 있는 실제 PT를 해도 되는 실력을 갖춘 트레이너는 1000명 중에 100명도 안 돼. 1000명에서 50명으로 줄어요. 그럼 50명에서 이제 진짜 PT를 해서 결과를 많이 만들어내고 SNS 활동도 하고 막 이러는 트레이너는 50명 중에 한 10명? 10명에서 이제 야 이거 내가 PT샵으로 가야 되겠구나 해서 PT샵에 가서 진짜 회원으로 오게 해서 안정적으로 수입을 극대화시키는 또 능력은 몇 명이에요? 여기 오면 한 3명 될까? 3명?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자기 스튜디오 하면서 수입이 극대화되는 사람은 1명 정도, 2명 정도? 1000명의 트레이너가 시작하면 결국 자기 거하고 능력치 올려서 전문성을 만들 수 있는 두뇌를 활용해서 이런 전문가가 되는 자기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사람은 1000명 중에 1명꼴이 될까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런 능력치가 없으면서 자기 스튜디오 오픈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요즘.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능력치에 따라서 이런 일하는 곳들이 있는데 능력에 맞지 않게 그곳에 가 있는 트레이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PT만 하고 싶어. PT샵에 갔어요. 근데 PT샵은 상담을 해서 등록을 할 수 있는 전문성과 지도를 해서 목표를 이루어줄 수 있는 전문성과 숙련도 그리고 나의 능력치를 알려서 나를 선택하러 지도받으러 오는 회원님들이 있어야지 PT 스튜디오에서 많은 회원님들을 지도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곳이에요. 아주 냉정한 곳이죠. 그런데 SNS도 안 해. 자기 전문성 자료도 없어. 지도도 열심히 안 하니까 회원님들 목표도 못 이루어져. 다른 사람들한테 나를 선택하라고 보여줄 것도 없고 보여달라고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뭐예요? 회원이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못 벌겠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이제 PT를 좀 하는 헬스클럽으로 가려고 그래. PT를 좀 하는 헬스클럽으로 가려고 그래. 이거예요. 내가 여기서 일을 하다가 나는 PT만 하고 싶어. 돈 많이 벌고 싶어. PT샵에 갔어요. 못 버티지. 여기 왔다고 버티는 게 아니야. 여기 오면 여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헬스클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헬스클럽에 있다가 PT샵에 가서 돈 못 벌고 수업 많이 하지도 못하고 경쟁력 없어서 다시 헬스클럽으로 돌아갔다가 헬스클럽도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갖는 트레이너들이 허다하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가 바로 뭡니까? 트레이너는 능력에 따라 일하는 곳이 다르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이야기를 경청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헬스클럽에 가서 헬스클럽에서 지도하고 있는 트레이너들 보면 전문성이 있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직업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500만 원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200만 원을 주는 회사에 계속 다니시겠어요? 500만 원 주는 회사로 가겠죠. 500만 원을 벌 수 있는 여러분이 외국어 공부도 하고 해서 회화도 할 수 있고 자격증을 취득했어. 그러면 1000만 원짜리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직장에 갈 수 있는 능력치로 업그레이드가 된 거야. 그러면 1000만 원짜리 직장으로 가겠죠. 바로 그겁니다. 트레이너가 능력이 되고 능력이 되면 그만큼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능력을 발휘를 못하면 못 버티는 거예요. PT 스튜디오에 갔습니다. 야, 이제 내 회원이 많이 오니까 내가 오픈을 해도 되겠구나. 자기가 오픈했어요. 자기 회원이 많아. 자기가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자기가 직접 지도하는데 자기 회원도 많아. 그러면 진짜 전문가일 확률이 많습니다. 자기가 스튜디오를 운영하는데 회원이 없어. 그러면 이건 자기가 그냥 스튜디오 오픈한 것뿐이지 실제로는 전문성이 없는 놈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진짜 전문적인 트레이너는 지도를 한 결과도 많고 그것을 많이 알리고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선택을 받고 있고 모든 시간을 수업을 하고 나머지 시간을 자기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고 하루를 아주 분주하게 살고 있죠. 그런데 트레이너 시작했다가 PT도 해서 조금 더 벌어볼까? PT 스튜디오에 가서 더 벌어볼까? 근데 능력치가 안 되면 이런 데 올라가도 못 버틴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능력이 없는, 사회는 냉정하죠. 능력이 2군에 있어야 되는 분을 해외에서 데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응? 막 몇십억씩 주면서 데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냉정한 거죠. 안타깝지만 냉정한 거죠.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직원이 능력이 있어요. 그럼 그 능력에 맞는 월급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도 못하고 자꾸 까먹고 적응도 못한 애를 그 자리에 진급을 시켜서 놓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자, 우리 PT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회원님들이 일반 회비를 내고 한 달에 몇만 원 내고 이제 지도를 받다가 이제 PT는
10회에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거액입니다. 이런 큰 금액을 지불을 하면 그만큼 전문적인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전문성이 없으면 빠꾸빠꾸 해야지. 다시 헬스클럽 가서 일반 회원님들 지도 좀 하면서 기구 사용법 알려드리고 청소하고 이런 거 하셔야죠. 자,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PT 스튜디오나 또는 헬스클럽에 있는 트레이너들, 트레이너들의 능력에 따라서 이런 데서 일을 하고 있겠구나. 그런데 제 이야기는 뭐라고요? 능력에 맞지 않게 그 자리에 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100억을 받을 수 있는 선수가 굳이 2군에 들어가서 100만 원 받고 있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사람인데 제가 굳이 이거를 포기하고 헬스클럽에 들어가서 기본급 80만 원 받고 일반 회원 지도하면서 청소하면서 이러고 있을까요? 안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헬스클럽에 가서 지도를 받을 때도 또는 PT를 고려할 때도 누구한테 PT를 받을까? 어느 곳에 가서 받을까? 또 PT샵이라고 해서 다 전문성 있는가? 시간표를 보고 선생님이 회원이 많은가? 선생님 혹시 자료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블로그나 카페에 이 선생님이 정말 방대한 자료를 올리면서 자기 전문성을 알리고 있는가? 이런 거를 꼼꼼히 따진다면 제대로 된 트레이너를 만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트레이너는 능력에 따라 일하는 곳이 다르다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저는 현재 이제 46세가 됐고요. 전문 개인 트레이닝 지도 경력만 20년 차입니다. 동작 자세 알려주냐고요? 아니요.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수준을 알려드리고 있고요. 저의 지도를 위해서 전국에서 발걸음을 해주시고 있는 트레이너이자 저의 스튜디오 대표입니다. 자, 운동 분야 활동은 21년 이상이고요. 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신뢰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의 지금 이 영상 밑에 링크도 있지만은 저의 블로그에 가보시면 2000년도 후반부터 지금까지 제가 지도한 모든 회원님들에 대한 자료가 지금도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아마 저의 블로그를 보시면 다른 트레이너들과 차별성을 크게 알 수 있겠죠. 자, 바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진짜 나를 지도를 잘해줄 사람들을 찾는 방법과 기준이 될 수 있는 어떤 정보가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제2의 목화 유튜브 채널의 차별성을 오랫동안 알아봐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멤버십 가입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알고리즘에 의해서 처음 이제 영상을 보러 오셨지만 어떻게 좀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은 소중한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번 영상도 꼭 또 다시 한번 시청해 주시고요. 다음에도 또 채널을 다시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도 여러분을 위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레이너의 능력에 따라서 일하는 곳이 다르다. 꼭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JM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